수많은 독립 그 운동가들이 체포가 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서대문 형무소예요. 앞에 있는 독립문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독립문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중국으로부터 독립이에요. 오. 중국 사신이 들어오면은 지금 서대문 형무소 자리에서 그 잔치를 열어줘요. 서재필 박사 등등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자. 그래서 독립문. 그 독립문을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여기 왜 이게 서대문 형무소가 여기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복궁이 일직선으로 내려다 보일 수 있도록 모욕을 준 거네요. 그리고 너희들이 중국 사신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했던 약간 치욕스러운 곳에 더블 치욕됐어. 아유 참. 대한제국 군대 해산. 유생들이 우리가 따를 테니까 우리가 먼저 죽을 테니까 동대문 남대문 통해 가지고 돌진해 서울 한번 점령해 보자. 죽기로 했네요. 그렇죠. 네, 마음 그냥.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돌격을 한 유생이 허위라는 선생님이에요. 허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대진격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결기만 보여준 거지 뭐 사실 유생이 이제 그 뜻은 좋지만 싸울 줄은 모르잖아. 어제까지만 해도 논어 사서삼경 그렇지. 외우시는 분들이 총 오늘 든다고 해서 이게 쏴지긴 하다 그게 진짜. 이게 방화쇠인가 이거잖아 이게요. 그렇죠. 저쪽은 기관총인데 그런 다음에 이제 수많은 독립 그 운동가들이 체포가 되고 했는데 수용할 시설이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거기 독립문 위에 있는 거기군요. 어디요?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예요. 서대문 형무소가 그 위치에 있는 게 뭐냐면 그 무학제국에 있는데 네. 거기서 위에서 보면 경복궁이 내려다 보여요. 아, 진짜 최악이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독립문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독립문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중국으로부터 독립이에요. 오. 아 그래요. 이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독립문이라고 하면 일제가 박살냈겠죠 이거. 난다 그래요. 박살냈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중국 사신이 들어오면은 지금 서대문 형무소 자리에서 그 잔치를 열어줘요. 네. 영은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은혜를 영접한다는 그 문을 통해서 중국 사신이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서재필 박사 등등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자. 그래서 독립문. 그 독립문을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서대문 형무소가 여기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복궁이 그냥 내려다 일직선으로 내려다 보일 수 있도록 모욕을 준 거네요. 그리고 너희들이 중국 사신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했던 약간 치욕스러운 곳에 더블 치욕됐어. 중국엔 독립. 하지만 나에겐 독립은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서대문 정무소 이 자식들.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정문에 들어가시면은 네. 왼쪽 위로 쭉 올라가면은 사형장 있어요. 그 통곡의 나무 있는데 말씀. 송국의 나무 그렇죠. 거기 가봤어요. 사형장 뒤로 보면 시구문이라고 있어요. 시구문. 시체가 나가는 구멍문이라고 해서 사형 당하신 분이 정문으로 나갈 수 없다 해서 뒷구멍으로 빼는 시구문. 아 그럼 거기서 제일 처음 사용당한 분은 또 1번으로 사형 당하신 분이 허위 선생님. 서울 진격 작전에서 잡힌. 지금 서대문 형무소 사건은 그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본관에 들어가시면 사형장이 재현이 돼 있어요. 재현된 곳에 가시면은 웬 할아버지가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오 기억나는 것 같아요. 강우규 열사라는 할아버지거든요. 강호규 열사.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독립운동 하신 분인데 한의사 겸 그 서당 훈장님이셨어요. 근데 1919년 3월 1일 날 우리가 만세운동 하잖아요. 네 맞아요. 3.1운동. 일본 측 기록으로만 7,000명이 죽었어요. 일본 측 기록으로만 그럼 많이 줄여놓은 걸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평안도에 있던 그 훈장 선생님이었던 강우규 할아버지가 딱 보고 나는 다 살았다. 난 다 살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저 죽는 건 난 못 본다고. 그래서 뭘 하냐면 3.1운동이 일어난 그 직후에 새로 조선에 총독이 부임을 해와요. 사이토 총독이라고. 그걸 들어요. 나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의심 안 할 것이다. 그렇지. 검문 제대로 안 하지. 그렇죠. 한복 안속에 수류탄을 숨기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총독한테 수류탄을 던지고 나는 거기 죽겠다. 네네네.
한 거예요. 솔직히 누가 사이토 총독이고 어느 차이 타고 알 맞아 수가 맞아 없잖아요. 맞아 이거. 맞아. 정보가 없잖아. 그리고 약간 좀 위장도 했겠죠. 그래서 일단 던져요. 참 그 명이 길었는지 사이토 총독은 그 수류탄을 피해가. 그리고 일단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팡 터지고. 예. 어수선한 가운데 일단은 강욱이 할아버지가 일단 몸을 피하세요. 그걸 딱 본 사람이 있어 하나. 아무리 봐도 저 영감이 폭탄 던진 것 같은데. 네네. 야, 저 영감 추적해. 조선인 일본 친일 형사가 이 영감 하면서 잡아내요. 야, 네가 총독 각하에게 폭탄 던졌지. 이런 장면 영화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에 기반된 이야기예요. 아 그럼요. 일본인이 잡은 거 아니에요. 친일 경찰이 잡았어요. 강욱이 열사를요. 그래서 강욱이 열사가 어마무시하게 고문을 당하시 70노인이 교수형으로 이제 순국을 하시는데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내 한 몸 죽어가지고 더 이상 조선의 이런 젊은이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면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나는 많이 살았다. 여한이 없다. 나는 간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세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지금 서울역 신청사가 있고 구청사가 예, 있잖아요. 맞아요. 예. 구청사 바로 앞에 강욱유 열사가 수류탄을 던진 그 자리에 예. 강욱유 열사 동상을 세웠어요. 여기요. 아, 그 동상도 있습니까? 있어요. 할아버지가 수류탄 던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요. 또 외국인 독립투사들도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합정역에서 내리셔가지고 네. 지하철역에서 한강 쪽으로 딱 1분만 걸어 내려가시면은 네.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역이라고 있어요. 외국인 선교모예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외국인 묘소예요. 최근에 다 이게 그 성역화 작업이 됐거든요. 잘했네요. 예. 특히 그 중에서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unnamed, unknown드라고 비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외국인들인데 신원이 안 밝혀지신 분들, 거기 계신 분들 다 소개는 못 드리고 꽤 많은 분들이 계시는 되게 많아요. 거기요. 되게 고마운 분들이네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알버트 테일러라는 분인데 네. 우리나라에 이제 광산업을 하시러 들어왔어요. 부인은 메리 테일러라고 이제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어디서 낳냐면 지금 세브란스 병원 1919년 2월 마지막 날에 출산한 거예요. 3.1운동 전날이네. 3.1운동 바로 전날이에요. 3.1운동 이 기미 독립 선언서를 여러 군데서 인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세브란스 병원 지하실이었어요 이게요. 근데 그거를 일본 형사들이 알고 온 거예요. 어딨어? 내놓으라고 독립 선언서. 그래서 간호사와 의사들이 이거를 다 들고 어디다가 숨겼냐면 이제 그 외국인들 환자들 심시에 거기는 함부로 못 건드리니까. 의심을 못하죠 거기는. 그래서 한 뭉치의 기미 독립 선언서를 들고 죄송한데 이거 좀 숨겨주시라고 방금 출산한 그 엘버트 테일러의 아들이 있는 병실 침대 밑에 넣어놓고 간 거예요. 일본 형사들이 들어왔는데 아이 여기 어디 감히 들어오냐고 우리 와이프 방금 출산했는데 I am sorry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다음에 뭔가에서 본 거야 이거를. 그래서 딱 보니까 독립선언문이에요. 그리고 딱 안 거 직감적으로 광산업자이지만 AP통신 또 이 지사장이었거든요. 계획대로 만세운동이 대규모로 벌어진다면 대학살극이다 이거. 그렇지. 이거 해외에 알려야 되겠다. 여기 미국인 동생 부른 다음에 이거 신발 밑창에 넣으라고. 밑창에 넣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배 타고 가가지고 일본 도쿄로 가서 도쿄에 있는 뉴욕타임스 이거 넘기라고. 그래가 동생이 알았다고 해서 기미독립선언서 하나 접어가지고 일본 도쿄까지 배 타고 가가지고 이걸 뉴욕타임스와 전 세계 언론에 뿌려요. 야. 한반도에서 대규모 독립 만세운동이 났다고. 전 세계에 대서특필이 돼버려요. 엘버트 테일러가 없었으면 몰랐어요. 아 이거 전 세계에서 알아낼 수가 없죠. 그렇지. 그런 대학살이 일어날 줄은. 그때부터 일본의 만행을 언론인으로서 전 세계에 이제 그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겠죠. 가시죠. 외국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감시하고 있다가 19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요. 네네네. 일본과 미국이 전쟁. 그렇지. 그때부터는 이젠 넌 적국의 국민이다 해서 바로 미국으로 추방을 시키는데 그 엘버트 테일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지병으로 곧 돌아가세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은
근데 아들이 있었거든요. 방금 그 세브란스에 그렇지, 나온 태어난. 예. 브루스 테일러라고 80이 다 된 노인네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집이 서울에 어디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지금 있는가만 좀 확인 좀 해달라고 아버지 그 근처에 이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문의를 했거든요. 내 기억으로는 중국으로 가는 문이 집 앞에 있었고 집 앞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다. 그래요. 서울시 당국이 사사시도죠. 중국으로 가는 문과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있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문? 그런 거 없다고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중국 가는 문, 영흥문, 독립문, 독립문이 또 이렇게 이어지네요. 독립문 근처에 있는 은행나무 네. 찾아보니까 거기가 권율 장군의 집터가 있거든요. 거기 약간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 그걸 딱 봤는데 네. 거기에 빨간색 벽돌 폐허로 된 건물이 있는 거예요. 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서 하나만 더 알려달라고 엘버트 테일러와 메리 테일러가 인도에서 만난 다음에 결혼하거든요. 인도어로 희망과 꿈의 궁전이라고 딜쿠샤라는 이름이 있어요. 딜쿠샤 1923년도에 완공했다라고 박아요 이걸요. 그걸 브루스가 기억한 거야. 영어로 딜쿠샤 1923이라는 그 표지석이 있는지만 확인해달라고 있는 거야 이게. 찾아냈어요. 대박. 다행이다. 그거를 서울시에서 복원을 합니다. 맞아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엘버트 테일러의 그 유해를 모셔가지고 양화진 외국인 그 선교 묘역에 지금 모시고 있거든요. 잠깐 30초만 내려가시면 돼요. 거기서 우리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던 파란 눈의 외국인들을 위해 가지고 잠깐 묵념하시고 네네네. 즐길 건 즐기시는 게 어떨까?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운명을 달리하셨던 그 심지어 외국인 분까지 오늘 좀 우리가 알려드렸는데 자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키님 좀 자주 나와주세요. 아이 뭐 불러주시면은요 네. 5분 대기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역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저희 방송은 만들어집니다. 유튜브 댓글과 서울골뱅이 블루콘 TV.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